당의 미래인 청년 정치인들이 살아 돌아온 것, 이것도 성과라면 성과일 텐데요.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지옥에 갔다 살아온 느낌이긴 합니다. 어려웠던 만큼 제가 더 열심히 그 도봉 주민들께 보답할 기회를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국민의힘에서 가장 젊은 당선인인데요. 대한민국 정치 한번 바꿔보자. 이건 시민과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되고요. 자, 지금 살펴본 이 김재섭 후보, 김재섭 당선인, 이 강북 지역이 파란색으로 지금 물들어 있는데 이곳에서 유일하게 홀로 이렇게 빨갛게 칠해진 곳, 이곳이 바로 도봉구입니다. 이곳에서 김재섭 후보가 당선된 건데요. 김재섭 후보 87년생입니다. 민주당의 그 여성 후보였던 안기룡 후보를 이겨서 지금 더 주목받고 있는데 이종호 실장님. 네. 보시면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도 안기룡 후보가 한 7% 가까이 김재섭 후보를 이기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표를 다 개표를 해보니까 1000표 차로 김재섭 후보가 당선됐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포인트입니다만 사실 이곳에서 이 도봉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가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민주당의 텃밭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재섭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거 의미가 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말 의미가 크죠. 민주당의 뭐 정파, 지금은 좀 힘이 약했지만 민평련이라고 있습니다. 예. 가장 인원이 많고요. 가장 세가 컸다는 그 민평련의 수장인 열린우리당 의장 출신 김근태 의원이 지역구입니다. 고인이신 김근태 의원의 부인 인재근 의원이 또 물려받아서 두 분이 굉장히 그 아성처럼 만들어 놓은 곳이고요. 이곳에서 국민의힘이 딱 한 번 그러니까 신지호 의원이 김근태 의장과 붙어서 한 번 16년 전에 한 번 국민의힘이 가져온 이래로 그 앞에 그 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이 도봉과 관련해서는 정말 텃밭 중에 텃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재섭 의원 당선인 이번에 초선이긴 하지만 초선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조명을 받는 것도 그런 서사가 있고 또 한 가지 김재섭 후보가 지금까지 가졌던 당선인이 가졌던 여러 가지 이 당내에서의 목소리 그리고 어떠한 그런 견제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런 뭐 결단력 또는 뚝심 이런 것들과 어울려서 상당히 많은 또 당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또 그래서 있죠. 예, 김재섭 후보의 당선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 두 분 나와 계시는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박성민 의원님, 그러니까 김재섭 후보가 지난번 총선 때는 꽤 큰 표 차로 졌었거든요, 인재근 의원한테. 근데 이번에 이렇게 이겼단 말입니다. 상대가 안기룡 후보여서 조금 더 관심인 것 같아요. 안기룡 후보, 뭐 저희가 보도도 해드렸습니다만 지역구를 잘 몰라가지고 또 지역 구민들께 또 어떤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김재섭 후보가 굉장히 한 4년 동안 열심히 털을 닦고 열심히 했대요. 좀 친분도 있으신가요?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방송 출연을 같이 하다 보니까 지역구 활동을 하는 거를 뭐 어깨 너머로 좀 볼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유의미할 것 같은데 한 가지는 그 안기룡 후보에 비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전략 공천이 됐던 후보였기 때문에 사실 지역을 닦을 시간이 좀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재근 의원께서 그동안 좀 텃밭을 잘 가꿔 오신 곳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후보 본인의 좀 설화 같은 것도 있었고 후보가 직접 그 뛸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에 비해서 이제 김재섭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도 도봉에서 치렀고요. 그리고 도봉구의 구청장도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바뀐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민주당보다는 훨씬 유리한 국면에서 선거를 치렀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뭐 아내를 비롯해서 이제 부모님까지도 함께 선거운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졌고,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에서 한번 졌고 그 뒤에 4년간 지역을 지키면서 물리적으로 4년간 지역을 닦을 수 있었던 시간이 있던 거. 이거는 사실은 우위를 좀 점해볼 수 있는 게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안기룡 후보께서도 아마 아쉬움이 좀 크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칭 부의장님도 김재섭 후보와 좀 인연이 있으시죠? 잘 아시죠? 예,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이종구 실장님이 아까 전에 김재섭 당선인이
전당대회에서도 혹시나 그런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실 정도로 지금 당선의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지금 김재섭 의원의 이제 당선인이라고 해야겠네요. 예. 네, 김재섭 당선인에 한 명 더 있죠. 이제 김용태 당선인까지. 네. 그리고 또 지금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이준석 당선인까지 포함하면 이제 보수 진영에는 천하람까지 있네요. 4명의 청년 정치인들이 있는데 저는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이 국민의힘이 보수 진영이 좀 흔들리거나 좀 잘못된 길로 갈 때 쓴소리하던 청년들이라는 거거든요. 이 청년들을 물론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이거 내부 총질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죠. 만약 내부 총질이라는 비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만약 당내 경선에서 뭔가 좀 그 세를 모아서 몰아냈다면 전 이 지역마저도 민주당이 가져왔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이번에 당선됐던 거는 저는 유권자들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커다란 메시지를 보내주면서 또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준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청년 정치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저를 보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단순히 보수 진영 정치인이 아니라 청년 정치인으로서 항상 좀 뭔가 쓴소리를 냈던 쓴소리를 내고 소장파로서의 역할을 꿋꿋이 해왔기 때문에 중도 보수 지지층조차도 뭔가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을 좀 더 강화하고 우리도 그쪽에 힘을 실어줘야겠다는 판단하면서도 이 청년 정치인들에게는 좀 힘을 실어줘야겠다는 판단 때문에 이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들의 역할이 클 것이다. 그리고 저는 21대 국회에서 상징적인 장면이 민주당의 당시 초선 의원 5명, 젊은 의원 5명이 뭔가 당의 그 당시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네. 이의 제기를 인터뷰한 이후에 광성 지지층의 항의를 받고 바로 사과하고 물러섰던 그게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보거든요. 예. 저는 국민의힘 보수 청년 정치인들은 과연 그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22대 국회에서 관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김재섭 당선인에 이어서 김용태 후보, 김용태 당선인도 주목받는 청년 정치인입니다. 저희 짚어드렸던 대로 여기도 지상파 실거조사에서는 한 6% 정도 민주당 후보가 이길 걸로 전망이 됐었는데 예측됐었는데 실제로 개표함을 개봉해 보니까 여기는 2,400표 과반 넘는 득표를 해서 김용태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저희가 김용태 당선인과 김재섭 당선인의 그런 그래픽도 좀 준비해 봤는데요. 네, 바로 보여주시죠. 네, 여기 보시면 김재섭 당선인 1987년생입니다. 그리고 김용태 당선인은 90년생이에요. 둘 다 이제 30대인데 보시면 형친부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좀 쓴소리를 해왔던 그런 청년 정치인들입니다. 이번에도 국민 경고를 통감한다 그러면서 혁신적인 목소리를 앞으로 내겠다고 했고 김용태 당선인 이제 이준석 대표와 함께 그리고 천하람 당선인이죠 이제 천하람 당선인과 함께 이제 천하용인이라는 소속으로 또 하다가 개혁신당으로 그들이 이탈할 때 당을 지키겠다면서 잔류를 해서 지금 공천받고 당선됐습니다. 국민의 뜻을 어떻게 받들지 고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송 대변인님. 30대 청년 정치인들의 약진 이번에 국민의힘이 참패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라운드 제로에서 그나마 희망을 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김재섭 당선인이나 김용태 당선인의 당선은 그 4년 전에 퓨처메이커라고 해서 그 젊은 청년 정치인들을 이제 그 개척 지역에 보낸 것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에 이제 김재섭 후보가 도봉갑에 출마를 했었고 김용태 후보는 당시에는 경기도 광명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 포천 가평에 출마를 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지역구로 옮겨서 두 사람 다 이제 국회 입성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제 안타깝게도 광진갑의 김병민 후보 같은 경우는 역시나 4년 전에 퓨처메이커로 함께 출격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국회 입성에 아쉽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4년 전에 어쨌든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가 결실로 돌아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이 더 체계적으로 젊은 청년 정치인들을 육성하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짧게 덧붙이면 지금 도봉갑의 김재섭 당선인이나 또 마포갑에서 그 노승환, 노웅래 2대 구선을 뚫고 당선된 조정훈 의원처럼 지금 험지를 새로 개척한 의원들이 이번에 정말 잘해주셔야 4년 뒤, 8년 뒤까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서울의 정치 지형이 변할 수 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간곡하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